세 번째 교차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은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카이 제곱 검정이라는 말이죠. 카이 제곱이란 단어는 바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떻게 생겼죠? 정적 편포로 생겼죠. 0을 기준으로 연구자가 계산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멀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산 분석이랑 그 해석은 비슷합니다. 단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이다. 교차 분석은 질적 자료 또는 범주형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이 되고요.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가 뭐예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의 성격을 가진 변수들인 거죠. 앞서서도 많이 해봤지만 남녀, 지역, 혈액형 등등. 왼쪽에 볼까요? 결혼 시기가 계절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이때 차이가 없다라고 두고, 즉 각각이 4분의 1씩이다 라고 두고 검정을 해보거나 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남녀 구별을 하고 정당 A, B, C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서 차이가 있다, 없다,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석이 진행되는 것이 교차 분석입니다. 이때 제가 방금 표를 쓰면서 대상자들한테 물어봐서 찬성해요 라는 횟수, 개수를 모으면 관측도수가 되고요. 모두 4분의 1씩이야. 모두 12분의 1씩 되지 않겠어? 이와 같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를 기대도수라고 해요.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비교를 통해서 기대한 것보다 관측이 많이 됐네. 기대한 것만큼 관측이 됐네. 당연히 기대한 것보다 관측이 많이 됐네 쪽으로 해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가 생기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교차표 예시가 있으니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 지역 A, B가 있다면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어느 대학 입학시험의 지역 A, B별 합격자 수를 성별 남학생, 여학생에 따라서 비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남학생 200명, 여학생 200명, 그리고 A 지역에서는 220명, B 지역에서는 180명, 현실적으로 관측도수가 관측된 값입니다. 140명, 60명, 여학생은 80명, 120명. 이 부분은 연구자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한 거죠. 이때 남학생은 A 지역, 여학생은 B 지역에 쏠림이 있고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값이 필요하죠. A 지역에 220명이 확인이 되면 전체 400명이 200명, 200명씩 구별이 되니까 220명은 110명, 110명씩 구분이 될까요? B 지역 역시도 180명이니 90명, 90명씩 구별이 돼야 될까요? 이와 같이 전체의 비율이 220, 180에도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제 관측된 값과 기대하는 값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140과 110, 60과 90, 210과 110, 80과 110, 120과 90. 만약에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110 근처에 관측 도수가 보일 거고요. 90 근처에 관측 도수가 보이겠죠? 110 근처에 관측 도수가 보일 거고요. 90 근처에 보일 거예요. 전체 개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차이가 작다는 이야기는 기대하는 만큼 관측이 됐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됐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차이가 크다라는 건 우리의 예측이 달라졌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뭘 예측한 건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역별로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측했거든?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 값이 비슷하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건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역별 합격자 수가 성별과 관계에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 간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110, 110, 90, 90을 구별할 때 400을 기준으로 200명, 200명이면 1대1이니까 1대1로 구별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계산이 일관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400명 안에서 200명인 2분의 1의 비율을 220에도 적용해 보는 거죠. 따라서 220을 2분의 1로 나누면 110이다. 220을 2분의 1로 나누면 110이다. 이 계산을 한 번에 220과 200을 곱한 다음에 400으로 나눠주세요. 180과 200을 곱한 다음에 400으로 나눠주세요. 이 식으로 기대도수를 계산합니다.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기대도수만 계산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관측각과 기대도수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크네,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카이제곱 분포에서 그 검정 결과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교차 분석의 개념으로 올라와서 1번, 2번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관측도수, 기대도수, 이를 정리한 교차표, 다른 말로 분할표라고도 한다. 한번 봤으니까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교차 분석의 기본 과정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인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야 그들 사이의 표를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연속형 자료다, 그럼 범주형 자료로 전환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수입 자체는 연속형 자료죠.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고소득층, 어디서 어디까지 중소득층, 저소득층 이렇게 범주화를 하면 세 집단에서 남녀의 등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각 칸의 사례들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 앞서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과 남녀, 그들 안에 채워질 값들이 모두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래에 보면 인종별로 분류하고 눈동자의 색으로 분류할 때 동일인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동일인이 인종이면서 눈동자로 들어가면 독립이 안 되거든요. 교차 분석에서 필요한 원리는 변수의 각 범주에 해당하는 관측된 관측 도수와 특정한 이론이나 가설 하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 도수 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카이 제곱 분포의 근사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에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카이 제곱 분포는 우꼬리 곡선이고요. 정적 편포예요. 연구자가 계산한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임계값보다 큰 값 쪽에 있어야 돼요. 임계값은 카이 제곱 알파 K고 그 오른쪽에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있으면 주장하는 바에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디귿번 두 질적 변수의 유의성을 분석하는 카이 제곱 검정에서 행변수 m개의 범주, 열변수 n개의 범주 사이에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인 EIJ hat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는 관측식으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기준이 되는 EIJ hat으로 나누어 주는, 각 셀에 대해서 이를 계산한 다음에 모두 더해 줌으로써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각각의 값들 안에 제곱이 들어있는 상황은 분산 그리고 카이 제곱 검정 모두 제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한다. 카이 제곱 분포는 가족 분포죠. 자유도에 의해서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를 정해야 되고, 자유도는 행에서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는 것, 열에서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는 것, 그러면 전체에서는 각각의 뺀 자유도의 곱으로 확인이 됩니다. 행이란 아래로 내려가면 남학생, 여학생 두 개죠. 열이란 A지역, B지역 두 개죠. 남학생, 여학생 두 개의 행에서 1을 빼고 A지역, B지역 두 개에서 1을 뺀 각각의 자유도를 곱하면 전체의 자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자유도를 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남학생의 입장, 여학생의 입장에서 성별은 남학생만이 자유도가 들어가고요. 또 지역의 입장에서는 A 지역이 정해진 B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만 자유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2에서 1을 빼라, 2에서 1을 빼라, 그리고 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행이 10개다 그러면은 빼기 1, 열이 4개다 그러면 빼기 1, 그리고 곱해서 27이 자유도구나,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유도를 가진 카이 제곱 분포에서 내가 계산
계산한 값이 최대한 꼬리 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연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 행과 열이 뭐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좌우가 되는 게 행이고요. 위아래가 되는 게 열이에요. 가로 방향을 행,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한다. 교차표는 먼저 보셨는데요. 질적 자료인 변수의 각 범주를 교차하여 해당하는 관측각과 기대도수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분할표라고도 하고요. 교차표, 관측도수, 기대도수 각각 보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40에서 11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110으로 나눠주고, 60에서 9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90으로 나눠주고, 80에서 11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110으로 나눠주고, 120에서 90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90으로 나눠주어서 이들을 모두 합한 결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한 뒤 카이제곱 분포 위에서 확인한다라는 것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플러스를 보니까 가설에 따른 기대도수의 값이 정확하면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간의 차가 적게 되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0에 가깝게 되지만, 가설에 따른 기대도수의 값이 부정확하면 관측도수와 기대도수 간의 차이가 크게 되어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큰 값이 된다. 이때 가설에 따른 기대도수의 값이 정확하면 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군요. 좋습니다. 정확하면 내가 예측하는 대로 된 거니까 그들의 차이가 적겠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 내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게 되겠죠? 연구자는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될 거야 라고 했다가 안 되는구나 라고 보는 그 흐름으로 가설 검정을 진행할 거고요. 교차 분석 절차입니다.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기대도수를 구해서 교차표를 완성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서 검정 통계량의 값을 구하고,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유의 수준 하에서 인계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훨씬 큰지를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들거든요. 교차 분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합도 검정, 또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 왼쪽에 보니까 보통 독립성 검정이 자주 출제된다 했고요. 적합도 검정은 계산에서 많이 보입니다. 먼저 어떠한 유형이든 범주형 변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를 공통점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 단 적합도 검정은 대상이 하나예요. 그런데 독립성 검정이나 동질성 검정은 대상이 두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합도 검정 같은 경우는 완두콩을 관측해서 9대 3대 3대 1인가요? 그런데 제가 1600개를 관측한 거죠. 예측컨대 900개, 300개, 300개, 100개이기를 바랬는데 정말 비슷하더라. 그러면 9대 3대 3대를 따른다라는 귀무가설인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600개, 500개, 400개 하나도 없더라. 너무 다르더라. 그러면 관측한 완두콩이 9대 3대 3대 1이 아니더라라는 대립가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은 2차원적인 건 아니지만 교차 분석의 유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합도 검정은 얻어진 관측 도수와 이론적으로 계산된 기대 도수와의 차이를 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있다면 600에서 90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900으로 나누고, 500에서 30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300으로 나누고, 400에서 30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300으로 나누고, 0에서 100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고 100으로 나누는 그 결과가 검정 통계량의 값입니다. 그러한 값 하나를 자유도가 얼마인 하나, 둘, 셋, 넷 빼기 1, 4 빼기 1, 3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자유도가 3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독립성 검정, 동일성 검정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성별, 남녀, 혼인 상태, 미혼, 기혼, 기타, 그리고 193명이 우리가 예측하는 만큼 관측이 되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별 2 빼기 1, 혼인 상태 3 빼기 1, 따라서 1 곱하기 2는 2, 자유도가 2인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기출문제 체크는 교차표를 볼 수 있는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남성 가운데 미혼자의 비율은 22%다. 그러면 남성을 보세요. 59명 중에서 미혼은 13명이네요. 13을 59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약 22%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기혼자 88명 가운데 여성 43명의 비율은 48.9%다. 맞습니다.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전체 193명 중에 여성 134명이죠. 역시 69.4% 맞습니다. 전체에서 여성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기혼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43명. 그러면 193명 중에 43명이죠? 약 22.28%입니다. 교차표는 교차 분석에서도 사용되지만 이미 사회에서 이러한 표를 많이 분석하고 있고요. 1번과 2번은 조건부 확률이죠. 남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혼자의 확률은 기혼자 중에서 여성의 확률은 특별히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적용도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별과 혼인과 같은 두 대상에 대한 교차표를 두고 두 범주형 변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나요? 귀무가설은 연관성이 없다예요. 독립적이다. 그런데 대립가설은 연관성이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동질성 검정은 두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갖나요?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 집단의 환경이 동일하다. 그들의 환경이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앞서 했던 것처럼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에는 독립성 검정이 많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이제곱 검정을 공부하다 보면 유사한 단어로 오즈비가 나옵니다. 오즈비는 오즈들을 이용해서 비를 구하는 거예요. 두 오즈비에 대한 비를 가지고도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카이제곱 검정을 더 강조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오즈에 대한 이야기, 오즈는 승산이라는 단어로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카이제곱 검정을 해보러 가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적합도 검정은 실제 분포와 이론적 분포는 일치한다. 앞서 9대 3대 3대 1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 내용인데요. 일치하게 되면은 관측 도수도 9대 3대 3대 1로 보일 거고요. 기대 도수는 당연히 9대 3대 3대 1로 보이겠죠. 그 대신 전체 개수 중에서 그 비율만큼을 통해서 기대 도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확인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 연습 체크가 있습니다. 어떤 주사위가 공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로 60회 굴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60회 굴리면 예측컨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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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13번, 19번, 11번, 8번, 5번, 4번 나왔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가니까 관측 도수 5i와 기대 도수 2i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에서 차이, 즉 13에서 10을 뺀 차이의 제곱의 10으로 나누고 19에서 10을 뺀 제곱의 차이의 10을 나누어서 마지막에 15.6이 나왔어요. 6개의 범주니까 빼기 1, 5, 자유도가 5인 카이제곱 분포 안에서 15.6이 얼마나 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의수준 0.05하에 카이제곱 0.05를 찾아본 겁니다. 11.0이에요. 우리가 계산한 건 15.6이죠. 그 말인즉 11.7보다 15.6이 더 머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모두 6분의 1씩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오, 신기하네. 마지막 결론 볼까요? 검정 통계량의 값 15.6이 11.7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원래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게 된 거죠. 따라서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이 주사위의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한번 먼저 봤는데요. 전혀 어렵다는 느낌보다 기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60개에서 6분의 1인 10개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때 비율이 6분의 1이구나. 그리고 조건에서는 카이제곱 값을 준단 말이죠. 이때 카이제곱 95와 카이제곱 0.05를 비교해 보니까 95는 0에 가까워요. 그래서 1.145고요. 0.05는 0에서 멀어야 되겠죠. 카이제곱은 뒤에서부터 확률을 채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11.07이었어요. 그런데 연구자가 계산한 값은 15.6이었던 거죠. 더 멀었던 거죠. 이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가설을 세운다. 가설은 실제 분포와 이론적 분포는 일치한다. 실제 분포와 이론적 분포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대도수를 구하자. PI는 각 범주의 예상 확률이에요. 1대1 대 1대1 이렇게 쓰는 게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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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대 3대 3대 1도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를 같이 확인했던 거고요. 비율에 맞게끔 기대도수를 계산한 다음에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단 기대도수로 나누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결과를 자유도가 K-1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확인하게 되고 기각력 안에 들어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할 수 없다.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합도 검정을 해 보신 거고요. 이론적 분포와 적합하냐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